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포스코 홀딩스 말고 전 세계 유일무이한 2차 전지 이 기업 세계 1위 됩니다. 포스코 홀딩스 말고 2차 전지 중에서 꾸준히 우상향이 나올 수 있는 기업 오늘 딱 한 기업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돼 있는 AI, 로봇, 반도체,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끝까지 보시고 자료집 무료로 받아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이 자료집은 여러분들한테 정말 감사한 마음에 드리는 거고 제가 바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만 달아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말고 전 세계 유일무이한 2차 전지 이 기업 세계 1위 됩니다. 일단 이번에 아시겠지만 2차 전지가 다시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딱 하루 좋았습니다. 전날 급등 2차 전지주들 에코프로 빼고 일제일 곤두박질 쳤고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공매도 금지 조치에 따른 2차 전지 주요 종목들의 급등세는 그야말로 일일천하였다. 그러니까 하루 오르고 전부 꺾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코프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들 주가가 하루 만에 조정을 받았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약 10.23% 하락이 만들어졌고 2차 전지 거의 대장주라 볼 수 있겠죠.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은 각각 11%,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도 7에서 한 7.9% 하락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 전날 25% 이상 올랐던 LNF도 15%가량 하락이 나왔다는 건데 중요한 게 왜 공매도 금지 뜨고 하루 1일 천하 만들고 왜 급락이 나왔느냐 이 이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이뤄졌느냐 공매도의 원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 한번 드렸었는데 공매도가 뭐라 했어요? 주식을 빌려서 10,000원에 미리 매도를 칩니다. 그 다음에 주가가 쭉 밀리면 내가 5,000원에 사서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주식을 빌린 다음에 그걸 미리 매도를 쳐놓고 주가가 빠지면 나중에 사서 갚는 겁니다. 그게 공매도예요. 그럼 뭔 소리냐? 내가 공매도 한 거를 청산하려면 사야 돼요. 매수해야 청산이 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공매도 금지가 떴죠. 어디서 떴겠어요? 여기서 떴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최대한 밀린 상태에서 이제 금지야 라고 떴을 겁니다. 그러면 주가는 여기서 더 밀릴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공매도를 안 칠 테니까, 못 칠 테니까. 그럼 당연히 이 10,000원에 매도한 사람들, 공매도를 친 사람들은 어디에 팔아야 이득이에요? 당연히 5,000원에 팔아야 이득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매도를 청산하려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싼 가격에 매수를 해서 청산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 모두 갑자기 주말에 공매도 금지야 하니까 월요일 날 야, 싼 가격에 빨리 공매도 청산해 버리자 해서 5,000원에 모두 매수를 한 거죠. 갚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닥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공매도 청산을 위한 매수세든 어쨌든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주가가 올라버린 겁니다. 상한가가 가버린 거죠. 그러면서 주가가 원래 5,000원이었던 게 한 7,000원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얘네들도 빌릴 때 그냥 빌리는 게 아니에요. 이자도 내고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이 안 나면 손해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쭉 내려오는 동안에 기간이 걸렸을 거고 그 기간 동안에 이자 냈을 거고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이 나야 됩니다. 근데 지금 5,000원이 아니라 7,000원이야. 그럼 얘네들이 지금 가격에서도 굳이 주가를 올려가면서 공매도 청산을 할까요? 안 한다라는 거죠. 너무 높은데? 그러면 얘네 조금 눌릴 때 우리 조금씩 공매도 청산을 조금씩 털면서 녹이자. 여기 너무 높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공매도를 그냥 금지라고 해서 다 턴다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경제적으로 이익을 보는 수준에서 털기 위해 위로 올려치는 게 아니라 적당한 수준에서 녹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한가를 갔다가 공매도 청산해야 되는 사람들이 위로 안 때리고 너무 높은데 좀 내리면 하자 하니까 매수를 안 하니까 밀리는 겁니다. 그럼 다시 여기서 공매도 청산할 사람들이 청산할 거고 또 반등 나올 거고 그래서 오르락내리락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뭐다 연속 급등이 안 나온 겁니다. 공매도를 청산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단기간에 높이 올라서 올리면서 매도를 할 구간은 아니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밀린 거구나 생각하는데 이거 말고도 조금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상장입니다. 아, 이거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공모가 희망 범위가 하단입니다. 그래서 36,200원 확정이 났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인기가 많은 기업이다라고 한다면 상단으로 확정 나죠. 근데 인기가 없다라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단으로 확정났다라 볼 수 있는 겁니다.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7일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 공모가를 희망 범위 36,200원에서 44,000원 사이였습니다. 상단이면 44,000원, 하단이면 36,200원인데 최하단인 36,200원으로 확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3일까지 5일간 진행된 수요 예측에는 총 1141곳의 기관이 참여를 해서 경쟁률 얼마? 17대 1이었습니다. 정말 낮은 경쟁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는 오는 8일에서 9일 일반 청약을 거쳐 17일 상장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는 일단은 기관 수요 예측에서는 흥행이 실패했습니다. 17대 1이면 정말 적은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2차 전지가 안 좋은 거냐? 그렇지 않죠. 선별적인 매수가 필요하고 선별적인 종목 공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2차 전지 모두가 좋다고 하는 종목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진짜 좋은 붕괴 일학 같은 종목을 골라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다? 저평가 2차 전지 기업에 관심을 둬야 된다. 그냥 2차 전지가 아니라 저평가된 2차 전지 종목을 골라내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종목이 저평가된 2차 전지냐? 최근에 이런 이슈가 나왔죠. 저렴한 전기차를 대량 생산하겠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독일에서 3천만 원대 저렴한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저렴한 모델 Y가 얼마죠? 최근에 나왔던 저렴한 모델 Y가 아무리 저렴해 봤자 5,700만 원 이하 수준이었어요. 근데 보다 3천만 원대 거의 절반을 까버리는 전기차가 만들어질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지난주 베를린 외곽에 있는 현지 공장 기가팩토리를 방문했을 때 언급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얼마 안 남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테슬라가 생산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공정을 개발하는데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가격은 줄이고 최대한 저렴한 전기차를 만드는 건데 왜 고가 전기차의 생산에서 이 저가 전기차 중점으로 대량 생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왜 사람들이 돈이 없고 사실상 부담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저렴한 전기차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테슬라가 저렴한 전기차를 대량 생산하는 방향 계획으로 틀고 있는 상태죠. 그럼 여기에 우리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지금부터 주가 상승이나 우상향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다? 전기차 대량 생산의 수혜를 받을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굳이 양극재 수주, 음극재 수주 핵심적인 기술력이라기보다는 전기차 대량 생산을 한다 그러면 수혜를 받을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어디냐? 바로 아시겠지만 공개합니다. 유진 테크놀로지고요. 노칭 금융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명 다 해드릴 거예요. 2010년 설립한 유진 테크놀로지는
2차 전지 시장 확대에 따라 2020년 이후 연평균 13% 매출 성장세가 2차 전지 때문에 나왔습니다. 왜 나왔냐? 주력 제품이 노칭 금형이에요. 이게 뭐냐란다면은 양극, 음극, 활 물질이 코팅된 정극판을 잘라 탭 형상을 만드는 노칭 공정에 쓰이는 핵심 부품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양극과 음극이 배터리에 들어갈 수 있게끔 잘라내는 과정입니다. 그게 노칭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노칭 공정에서 필요한 게 노칭 금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진 테크놀로지는 현재 국내 노칭 금형 시장에서 60% 점유율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 1위구나. 근데 중요한 게 이 노칭 금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번 공장에 납품하고 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미 공장 다 지어졌는데 뭐 사실상 성장할 게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장비의 경우는 원래 대대적인 증설이 끝나면, 그러니까 공장 다 지어지고 나면은 매출이 당연히 새로운 게 없다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노칭 금형은 이게 아시겠지만 이게 프레스거든요. 그러니까 누르다 보면은 당연히 닳습니다. 그래서 3개월에서 9개월마다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매출이 주기적으로 나고 생산이 많을수록 주기적으로 교환이 더욱더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보다 매출이 줄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납품한 곳에서 꾸준히 난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주가가 저평가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 다른 애들은 매출이 줄어도 유진 테크놀로지는 오히려 늘거나 유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유지가 되는 거 확인했는데 노칭 금형이 뭐 대단한 겁니까?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노칭 금형 점유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유진 테크놀로지는 국내 배터리 3사를 모두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죠. 삼성 SDI의 노칭 금형을 단독 공급하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는 60% 이상의 점유율,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이 유진 테크놀로지 노칭 금형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 온으로부터는 지난해 11월 양산 테스트를 통과해 내년 공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 온 모두 유진 테크놀로지의 이 노칭 금형 장비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가 연평균 약 40%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유진 테크놀로지 주요 고객의 글로벌 투자 확대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꾸준히 성장하고 났던 매출은 계속 꾸준히 6개월 또는 3개월마다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계속 바꿔줘야 되니까. 근데 이 노칭 금형에 들어가는 이 노칭 공정이 뭔가요? 이거를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노칭 공정입니다. 양극과 음극 탭을 제조하기 위해 배터리 모양에 맞추어 극판을 알맞은 크기로 자르는 공정입니다. 그러니까 잘라내는 공정이에요. 그걸 우리는 노칭 공정이라 부르는데 당연히 아시겠지만 오차가 나면 안 되고요. 거기서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거기에 뭔가 변형을 일으키면서 잘라내면 안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미세한 공정입니다. 노칭 공정을 통해 롤 형태의 양극판, 음극판들을 다양한 배터리 모양에 맞춘 단일 극판 형태로 커팅을 하게 됩니다. 노칭 장비는 프레스 노칭 장비, 눌러서 자르는 것과 레이저 노칭 장비, 레이저를 쏴서 자르는 장비로 구분이 되고요. 레이저 노칭 장비는 음극 레이저와 양극 레이저로 나뉩니다. 왜 음극 레이저와 양극 레이저로 나누냐? 음극은 아시겠지만 흑연으로 만들어지고요. 양극은 뭐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 등등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성분이 다르죠. 그래서 같은 레이저로 쏘면 안 된다. 그래서 유진 테크놀로지는 뭐냐? 프레스 노칭 장비 관련된 기업이다. 레이저 노칭 장비 관련된 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프레스 노칭 장비의 노칭 금형을 제작하는 기업입니다. 눌러서 자르는 금형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그냥 글씨만 봐도 레이저 노칭 장비가 레이저로 쏴서 자르는 게 프레스,
눌러서 자르는 노칭 장비보다 좋은 거 아닙니까? 맞아요. 레이저가 프레스보다 좋습니다. 기술력으로 봤을 때는. 근데 왜 우리는 레이저가 아니라 이 프레스 노칭 장비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설명을 드리면 다시 돌아가는 프레스 노칭 장비입니다. 삼성 SDI를 필두로 레이저 노칭 장비로 넘어가는 추세였습니다. 레이저가 좋다. 근데 활물질, 저렇게 말하면 양극과 음극에 들어가는 원료죠. 그 물질에 닿으면서 레이저가 문제가 발생하더라.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일단 음극은 흑연이기 때문에 탄소라서 좀 덜 합니다. 근데 양극 활물질, 그러니까 양극재에 들어가는 물질이 레이저 영향을 좀 많이 받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니켈, 코발트, 뭐 망간, 리튬 등등등이 발화성 물질이기 때문에 이 많은 금속들이 열과, 그러니까 레이저와 맞닿게 되면은 불꽃이 튀어서 불이 나기도 하고요. 아니면 많은 양의 연무, 좀 뿌얘지는 현상이 생기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레이저를 양극재에다 쏴버리면은 이거는 우리가 배터리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발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변형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이저 장비가 좋긴 하지만 당장 쓸 수가 없겠더라. 그래서 음극에서는 흑연 탄소기 때문에 좀 괜찮아서 레이저 노칭 장비를 쓸 수 있지만 양극에서는 지금 다시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요. 프레스 노칭 장비로 넘어가는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나 프레스 노칭 장비를 다시 쓰고 있고 다시 지금 바꿔가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저가형 전기차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는 레이저를 못 쓴다. 결국엔 뭐다? 프레스 노칭 장비를 써야 되고 그 수혜주가 유진 테크놀로지다. 당분간 몇 년 이상은 프레스 노칭 장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안에 방금 얘기한 대로 성분이 바뀌지 않는 이상 또는 새로운 레이저가 나오지 않는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진 테크놀로지에 관심을 가지는 거고 그냥 관심을 가지냐? 또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유진 테크놀로지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보호예수 물량이 정말 많아요. 딱 봐도 보시면은 15일도 있고요. 1개월, 3개월, 6개월, 3개월, 6개월, 1개월, 1년, 2년, 6개월 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관심 가져야 될 거는 이 지분율이 얼마나 많냐라는 부분인데 일단 15일 정도는 뭐예요? 0.22% 관심 꺼도 되는 물량이에요. 그 다음이 이제 1개월, 1개월이죠. 0.54% 적어요. 근데 이 1개월 신용보증기금 외 54 이게 17%죠. 이게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상장하고 난 다음에 1개월 뒤에 물량이 대략 한 18%가량 풀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얘가 한 달 뒤에 18%란 물량이 풀리고 이 18%라는 물량이 풀렸을 때 이 물량 매도를 하기 위해서라면은 주가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래량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럼 매도를 못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래량이 많아야 된다. 거래량이 많기 위해서는 주가를 강제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거나 추세가 상승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유진 테크놀로지는 아마 이 한 달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추세가 상방으로 거래량이 나오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왜? 28%의 보유예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 내가 유진 테크놀로지의 이 상승을 노리면서 투자를 한다면 얼마? 11,000원부터 저는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11,000원부터 한 달 뒤에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예측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유진 테크놀로지고요. 지금 가격이 19,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마이너스 반토막 정도 나야 되는데 금방 갑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어요. 유진 테크놀로지 11,000원 정도 왔는데 상장이 11월 2일이니까 12월 2일 이후에 보유예수가 풀립니다.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12월 2일 이후에 11,000원일 때 관심을 가지면 좋다. 근데 11,000원이 오기 전에 만약에 13,000원에서 14,000원 사이에 30%가 넘는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은 포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1,000원까지 기다리고 12월 2일 이후에 보유예수가 풀리면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 기대하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진 테크놀로지 관심을 가져보겠는데요. 아까 전에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건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니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입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료니까요. 그냥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적으셔도 되고요.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료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은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이 자료집은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8만 명 감사합니다 하고 자료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가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그 다음에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자료집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이 자료집 모두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료니까 믿져야 본전입니다. 받아가시고요. 리얼 추천주에서는 매일매일 11월 8일, 7일, 6일, 3일, 2일 추천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 장 시작 전에 무료로 매일매일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습니다. 급비 자료는 당일 이런 이슈가 있었고 이런 관련주가 있습니다. 매일 정리해드리니까요. 우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평생 100% 무료로 운영을 하는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얻어가시고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9만 명을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저희 구독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니까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